이번 2회차 강의에서는 성형 해석 모델, 캐비티 모델과 피드 시스템, 러너와 게이트를 포함하는 피드 시스템을 열어서 해석 모델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열기 하여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던 테스트라는 프로젝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 내에 캐비티 혹은 모델 시스템 그리고 피드 시스템을 불러서 해석을 준비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MFI 메뉴라고 불리우는 시작 메뉴에서 프로젝트 열기를 하는 방법, 그리고 시작 및 학습 탭에서 프로젝트 열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작 및 학습 탭에 있는 프로젝트 열기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었던 테스트라는 프로젝트 폴더가 있고요. 이 테스트라는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가면 test.mpi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test.mpi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열기를 누르고 나면 작업 분할창에 프로젝트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일이 열리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탭들이 활성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해석하고자 하는 모델 데이터, 3D CAD 모델 데이터와 3D CAD 모델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피드 시스템, 즉 러너와 여기에서는 콜드 러너를 예를 들겠습니다. 콜드 러너와 게이트를 구성할 수 있는 커브 파일, 즉 선으로 되어 있는 선형 CAD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D CAD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3D CAD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역시 여기서는 홈 메뉴에 있는 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버튼에 있는 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면 이와 같은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윈도우 탐색기 창에서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놓았던 파일이 있습니다. analysis model.stp, 여기는 스텝 파일이 되겠는데요. 이 스텝 파일을 클릭하여서 열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기를 누르면 이 파일을 가져오기 전에 메시 유형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에 메시 유형을 선택하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메시는 크게 몰드플로에서 메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미드플레인, 듀얼 도메인, 솔리드 3D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D CAD 파일을 이용하는 메시 형태는 듀얼 도메인과 솔리드 3D가 있습니다. 우선은 디폴트 형태의 솔리드 3D가 처음에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듀얼 도메인을 한번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른 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3D CAD 파일이 불러 들어와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비활성화되어 있던 작업 분할창, 그리고 스터디 분할창, 그리고 레이어 분할창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 3D CAD 파일은 처음에 3D CAD 파일에서 설정되었던 색상이라든지 이름들이 그대로 불러 들여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좌측에 있는 레이어 창에서 보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3D CAD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 3D CAD 파일은 CAD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폴더 아래쪽에 이와 같은 레이어로 어널리시스 모델, 이와 같은 이름의 CAD 모델 데이터의 이름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기본 레이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불러 들여지게 됩니다. 이 기본 레이어에는 아무런 속성이 없고 그냥 다른 부분들을 지금 저장하거나 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아무 레이어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러 들여오는 CAD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러너나 게이트 등의 피드 시스템 속성을 주기 위한 데이터를 불러 들여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CAD 데이터는
선으로 되어 있는 CAD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선 같은 경우에는 런너나 게이트의 중심점을 지나는 선을 이용을 해서 그 선에다가 속성을 부여하고 그 속성을 부여한 후에 빔 메쉬라고 하는 메쉬를 생성하여서 피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됩니다. 선은 이미 제가 구성을 해 놓았고 이 선을 추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을 추가할 때는 기존에 불러온 CAD 데이터에다 선으로 되어 있는 CAD 데이터, 그러니까 즉 피드 시스템을 구성할 CAD 데이터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가져오기 버튼 옆에 있는 추가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추가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서 제가 runnercurve.igs 파일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이 파일을 불러들여 성형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IGS 파일을 열어서 선을 불러 들어오겠습니다. 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빔 메쉬로 메쉬가 생성되기 때문에 초기 메쉬 유형에 대한 어떤 모델들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활성화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현재 이와 같은 선 형태의 CAD 데이터가 불러들여지게 됩니다. 물론 선 데이터가 불러들여진 후에는 레이어 창에서 보시듯이 IGS 표면, IGS 곡선이라는 그런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IGS 표면, 즉 서페이스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우는 IGS 표면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안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대신에 IGS 곡선에는 지금 불러드린 이 선들이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현재 레이어의 여러가지 레이어 분할창의 여러가지 레이어들이 지금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 레이어들 중에서 속성이 없거나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레이어는 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 분할창의 맨 오른쪽 버튼을 보시면 레이어 정리라고 하는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런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레이어들은 다 삭제가 되고 현재 각 레이어에 지정되어 있는 모델, 즉 모델이 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이름의 레이어들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활성화 창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클릭을 해보면 클릭되어 있는 부분에 레이어 속성이 들어있는 데이터만 현재 이 작업창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불러드리게 되면 지금부터는 여러가지 메쉬를 생성을 하고 이 생성된 메쉬를 통해서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피드 시스템에 속성을 주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가지 레이어가 켜져 있고 이 CAD 데이터, 즉 제품 데이터들도 다 보이기 때문에 우선 제품 데이터의 레이어를 끄고요. 그리고 이 속성으로 되어 있는 이 아무런 속성이 없는 선 데이터에 피드 시스템, 즉 러너나 게이트 등의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을 주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현재 제가 이 선을 아래쪽에 보시는 게이트와 런너 그리고 스프루로 나누어서 현재 이 커브 파일을 불러들여 왔습니다. 여기서 우선 게이트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속성을 줄 때는 게이트에 해당되는 커브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상측에 보면 지오메트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지오메트리 탭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속성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는데 이 속성이라는 메뉴에서 지정 버튼을 누르시겠습니다. 지정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은 아무런 속성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아무런 속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메뉴를 누릅니다. 새로 만들기 메뉴를 누르면 현재 이 커브에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속성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냉각관, 베풀, 버블러, 커넥터, 콜드게이트, 콜드러너 등등등등 여러가지 속성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현재 이 커브 같은 경우에는 콜드 게이트이기 때문에 콜드 게이트 속성을 누르겠습니다. 콜드 게이트 속성을 누르고 나면 게이트 속성, 금형 속성, 금형 온도 프로파일을 지정할 수 있는 탭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지정해서 이 커브가 갖고 있는 본 속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부분은 이 게이트 속성인데요. 게이트 속성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이트 단면에 따라서 어떤 단면을 이루고 있는지를 고르시고 그 단면을 이루고 있는 치수를 고르시면 치수를 키인하여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면의 속성은 여러 가지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원형, 반원형, 사다리꼴, U자형, 기타 형상, 직사각형 등 여러 가지 형상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핀포인트 게이트라고 가정을 하고 원형이랑 속성을 주겠습니다. 그런 이유에 이 원형이란 속성이 테이퍼가 져 있는지 아니면 비테이퍼로 되어 있는지 이 테이퍼를 주는데 밑단 치수와 윗단 치수, 즉 지름의 크기를 가지고 테이퍼의 치수를 부여할 건지 아니면 각도에 따라서 부여할 건지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테이퍼형으로 한번 고르겠습니다. 테이퍼형으로 고른 다음에 말단 치수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단 치수에 따름을 선택을 한 이후에 치수 편집을 선택을 하면 시작 지름과 끝 지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작 지름은 처음에 게이트가 시작되는 부분, 끝 지름은 게이트가 끝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대략적으로 아직 어떤 정해진 형상이 없고 예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 치수들을 근거로 하여서 제가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시작 지름이 5mm고요. 끝 지름이 1.5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한번 제가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 속성 지정에 콜드 게이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지정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확인을 한번 더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화면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확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게이트라고 하는 커브가 초록색으로 약간 초록색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바뀐 것은 콜드 게이트라는 속성입니다. 이 콜드 게이트라는 속성을 주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고요. 아직 속성이 부여되지 않은 부분들은 자주색 형태, 약간 보라색을 띠고 있는 이런 커브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커브들도 런너라든지 스프루 속성에 따라서 속성을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속성에 치수를 부여를 하게 되면 밑에 보고 계시는 게이트 속성을 준 커브와 같이 초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속성을 일단 부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속성을 부여한 후에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러너와 스프루, 게이트 부분은 초록색으로 색깔이 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속성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속성이 부여가 되었는지 확인을 다시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 확인을 하실 때는 해당되는 커브를 선택하여서 분홍색으로 변하도록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선택을 한 이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속성을 누르시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부분에 커브에 어떤 속성이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선택을 하신 이후에 위쪽에 보시는 지오메트리 탭의 속성 메뉴에 편집을 누르시면 이 편집에서 어떻게 속성이 부여가 되어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형 속성과 금형 온도 프로파일 뭐 이런 탭들도 있는데요. 금형 속성은 현재 이 러너들이 포함되어 있는 금형의 어떤 속성들, 재료 속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재료 속성들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정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그 공정 설정에서 표기되어진 금형 속성과 동일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금형 재료들을 선택할 것인지를 또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형 온도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냉각 해석을 수행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유동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금형 온도 속성을 공정 설정에서 부여하게 되는데 이 공정 설정에서 부여한 온도 설정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이 금형 온도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정된 온도 프로파일을 따라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동 해석에서나 뭐 냉각 해석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적으로는 공정 설정에서 주어진 값들을 대부분 다 따라가도록 설정을 해 놓고 해석을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사출 성형 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금형 온도 조건이라든지 금형 재료를 선정하거나 사용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만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금형의 피드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러너 게이트 부분과 그 다음에 캐비티 부분, 실제 재료가 사용되는 캐비티 부분을 모두 불러왔고 이 부분들까지 모두 불러오고 나면 제품을 타출 성형 해석하게 되는 부분까지 최종적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비를 마친 부분은 유동 해석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 냉각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냉각 채널이나 이런 커브 속성들이 들어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불러와서 속성을 다시 부여해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뒤에 냉각 해석 부분의 회차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피드 시스템을 따로 선 형태의 어떤 CAD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고 처음 불러온 3D CAD 데이터를 가지고 피드 시스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드 시스템을 부여할 때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선 형태의 어떤 CAD 데이터를 불러 들여오고 이 CAD 데이터에 뭐 콜드 게이트라든지 콜드 러너 혹은 하트 러너라든지 하트 게이트 같은 속성을 부여하여서 피드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일부 피드 시스템의 경우 조금 형상이 좀 복잡하거나 혹은 일반적인 선 형태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3D CAD 형태로 모든 CAD 데이터를 불러 들여와서 이 부분에 대한 메쉬를 생성하고 이 생성된 메쉬에서 피드 시스템을 속성을 부여하여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메쉬를 나누고 나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 메쉬를 나누는 방법은 다음 회차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메쉬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드 시스템의 속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쉬가 나누어진 다음과 같은 모델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게이트까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화면에 보이시는 이 부분까지고요. 게이트, 러너, 그리고 스프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성형이 되고자 하는 제품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러너, 즉 피드 시스템과 제품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드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메쉬를 선택하게 됩니다. 메쉬를 선택하고요. 메쉬를 반복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메쉬가 이렇게 선택되게 됩니다. 이 선택되어 있는 메쉬의 속성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 방법은 크게 지오메트리 탭에 있는 속성 편집에서 부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속성 변경이 되겠습니다. 속성 변경에서 부여를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메쉬가 선택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속성 유형 변경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마우스 우클릭을 한 이후에 속성 유형 변경을 누르겠습니다. 현재 나누어져 있는 이 메쉬는 3D 메쉬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3D 메쉬 타입에서 3D 콜드러너, 이 3D 콜드러너로 속성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콜드러너 속성을 누르고요. 확인을 누르면 현재 17,154개 도면 요소가 다음 속성이라고 하면 콜드러너 3D가 되겠죠. 콜드러너 3D로 속성 유형이 변경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한번 이 콜드러너를 구성하고 있는 메쉬를 선택을 하고 속성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클릭한 방법은 메쉬를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한 이후에 속성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속성을 유형을 누르면 이 속성을 공유하는 모든 도면 요소에 적용됩니다가 기본적으로 클릭이 되어 있고, 현재 콜드러너 3D가 모든 제가 선택한 모든 메쉬에 속성이 부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콜드러너로 속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형체력 계산에서 제외를 할 수가 있거나 변형 계산에서 제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체력 계산 같은 경우에는 제품 혹은 런너의 투영 면적과 제품 캐비티 런너 부분에 받는 압력을 곱하여서 형체력이 계산되게 되는데요. 런너 부분의 어떤 속성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 형체력에서 제외를 하거나 혹은 투영 면적이 겹칠 경우에는 형체력 계산에서 제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런너를 포함하여서 모든 변형이 계산이 되는데, 런너까지 변형이 포함돼서 계산될 경우 좀 변형의 결과를 보기가 좀 복잡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런너라든지 이런 피드 시스템은 변형 계산에서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제품에서 발생되는 변형만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을 누를 수도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현재 런너 시스템, 요 피드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게이트와 런너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 속성이 부여가 되어 있어야지만 지금과 같은 옵션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추후에 여러 가지 해석 결과들을 응용하실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성형해석 모델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형해석 모델을 준비하는 과정은 크게 제품의 CAD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과 그다음에 CAD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피드 시스템, 즉 게이트와 런너,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커브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커브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몰드플로우 시너지에서 속성을 부여하셔야 하고, 혹여나 커브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고 3D CAD 데이터에 모든 피드 시스템과 제품의 데이터 속성들이 모두 부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메쉬를 생성한 이후에 생성된 메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성된 메쉬에서 러너와 게이트 속성을 주게 되면, 여기서는 콜드러너 속성이 되겠죠. 콜드러너 속성을 주게 되면 피드 시스템으로 인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형체력과 변형량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석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준비된 해석 모델을 가지고 메쉬를 만들고 만든 메쉬를 진단하고 편집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